나누고 베풀고 거부되는 신기한 이야기. 레이첼의 커피. 기어이 얻어내는 사람. 조는 소문을 믿지 않았다. 거스는 대형 계약들을 따낸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에게서 세일즈 슈퍼스타의 모습을 떠올리기는 어려웠다. 거스는 항상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같은 복장에 유능한 비즈니스맨이라기보다는 은퇴한 시골 의사 같은 인상을 풍겼다. 느긋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잠재 고객들과 길고 한가롭게 통화를 하거나 갑자기 훌쩍 긴 휴가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 고대 시대의 유물을 보는 것 같기도 했다. 기어이 목표를 이루어내는 집요한 비즈니스맨과는 분명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똑똑, 들어오게 줘. 대답이 들렸다. 그러니까 지금 핀다 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얘기로군. 그는 조그만 메모지에 핀다 회장의 전화번호를 옮겨 적은 후 조에게 건넸다. 거래 비결? 그 사람이 나한테 자신의 거래 비결을 자진해서 가르쳐 준다고? 이토록 놀라운 행운이 찾아오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2장 비결. 조와 함께 걷던 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성공한 사람들은 늘 그렇다네.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비결을 다른 이들과 기꺼이 나누려고 하거든.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게 줘. 겉모습은 늘 사람을 속인다네. 한 번은 레리킨과 쇼에 함께 출연한 적이 있었네. 자네도 그 사람을 알겠지? 라디오와 텔레비전 대담 프로 진행자 말일세. 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내가 평소에 봐왔던 것들을 그에게 물어보기로 했지. 그도 유명하고 성공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을 테니까. 내가 레리, 초대 손님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정말 훌륭합니까? 진짜 유명한 슈퍼스타들도 그런가요? 라고 물었더니 나를 빤히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 사실대로 말하자면 정말 신기하게도 진짜 거물일수록 더욱 훌륭하더군요. 핀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레리는 잠시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네. 특별히 대단하지 않은 사람도 어느 정도의 성공은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단한 거물이 되려면, 즉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엄청난 성공이라는 것에 도달하려면 뭔가 특별한 것을 갖춰야 합니다. 참되고 진실된 어떤 것 말이지요. 좋아, 조. 그렇다면 내 거래 비결을 자네에게 알려주지. 핀다는 몸을 약간 수그리며 부드럽게 한 단어를 말했다. 주게.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까? 회장님의 사업 비결이에요? 주는 게 말입니까? 그건 좀...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사실 성공의 비결이 주는 것이란 말을 들으면 대부분은 다들 웃고 만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성공에 가까이 가지 못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벽난로더러 나한테 열기를 먼저 주면 장작을 던져주마 라고 말하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네. 은행에 대고 내 돈 이자를 먼저 주면 계좌를 만들겠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물론 그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남에게 주거나 나누는 일에 집중한다는 거죠. 바로 그거야. 하지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회장님을 이용하려 들지 않나요? 좋은 질문일세.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을 무궁무진한 보물이 아니라 한계로 가득한 곳으로 여기면서 성장하지. 협동의 장이 아니라 경쟁의 장으로 보는 거야. 권력 상쟁의 세계 말이네. 물론 사람들은 모두 겉으로는 점잖게 행동해. 하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야 라고 설명하면 정리가 되나? 그런데 그건 진실이 아니라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나? 원하는 것을 항상 다 가질 수는 없다. 조는 싱긋 웃었다. 롤링스톤즈 말인가요? 핀다도 웃었다. 핀다는 다시 몸을 수그렸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는 말의 요지를 한층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었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네. 바로 자신이 얻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지. 달리 표현하면 이렇네. 집중하며 얻을 수 있으리라. 아마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야. 불행을 찾아 나서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그것도 진실이라네. 하지만 꼭 불행에만 해당되진 않아. 그건 모든 것에 해당되네. 갈등을 찾으면 갈등을 만날 것이고, 날 이용하려는 사람을 찾으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세상을 권력 상쟁의 장으로 본다면 나를 다음번 희생양으로 보는 덩치 큰 개를 만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가장 좋은 면을 찾으려 하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재능과 독창성, 배려와 선량함을 지니고 있는지 알고 놀랄 것이네. 사실 조, 지금 자네가 겪고 있는 일이 자기 자신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면 놀랄 것세. 조는 숨을 들이켰다.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선생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생님을 이용하지 않는 겁니까? 이기심과 욕심이 당신 주변에 만연한데도 선생님이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가요? 튼튼한 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행여 주변에 병이 돌아도 회장님은 옮지 않는다는 건가요? 멋지군. 절묘한 표현이야. 조, 자네와 함께하고 싶은 일이 있네. 내가 지금까지 터득한 엄청난 성공에 이르는 5가지 법칙을 자네에게 알려주고 싶어. 자네가 내게 조금만 시간을 내줄 수 있다면, 그래,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만 날마다 만나는 게 어떻겠나? 진심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네.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법칙을 알려줄 때마다 반드시 실제로 적용을 해봐야 하네. 어떤가? 생각해보거나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 적용해야 한다는 말일세. 그리고 가능한 그 즉시 자네가 법칙을 배운 바로 그날 안에 실행해야만 하네. 그는 조를 바라보았다. 난 자네가 내 조건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바로 자네 스스로 이 조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걸세. 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싶으신 거죠? 공평하네요. 핀다가 웃었다. 조, 마음 상하지 말게. 자네는 그럴 힘이 없다네. 내 시간을 낭비할 힘 말일세. 그럴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거든. 제3장 가치의 법칙. 조는 생각에 잠겨 나무가 늘어선 진입로를 따라 현관 앞까지 차를 몰았다. 핀다는 성공을 발산해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돈보다 강력한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20분 뒤에 시내에 도착한 조는 이아프라떼 이탈리안 아메리칸 카페 앞에 차를 세웠다. 이름만 카페일 뿐 꽤 큰 규모의 풀서비스 레스토랑은 손님들로 꽉 차 있었고 문 앞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본조르노 카로, 핀다가 말했다. 풍채가 좋은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새 친구를 소개하려고? 어네스토, 이 친구는 조야. 조, 어네스토일세. 어네스토, 이 젊은 친구에게 자네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출발했는지 말해주게. 핫도그? 조는 눈을 깜빡였다. 핫도그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었네. 수중에 있는 거라곤 핫도그 술의 한 대 살돈과 권리금이 전부였고. 하지만 결국 단골들이 생기고 소문이 퍼졌지. 몇 년 뒤에 내 작은 핫도그 술에는 그해 도시 최고의 명소를 뽑는 잡지에까지 실렸네.
핀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그는 이런 레스토랑을 6개나 갖고 있다네. 수억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모두 핫도그 가판대에서 출발한 걸세. 어네스토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조는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네스토에게 또 하나의 내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쾌하고 과장된 이탈리아 요리사 특유의 성격 이면에는 강력한 집중력과 계획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어네스토가 그처럼 단숨에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원인은 핫도그 자체가 아니라 핫도그를 파는 사람에게 있었다.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체험. 어네스토는 핫도그를 사 먹는 일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어네스토가 말했다. 난 항상 아이들의 이름을 잘 기억했지. 아이들 생일도, 좋아하는 색깔, 만화 주인공, 제일 친한 친구 이름까지. 뭐랄까, 난 그냥 애들이 좋아. 아이들이 조그만 핫도그 수레에 부모를 끌고 오기 시작했다. 그 부모들은 곧 그들의 친구들을 데려왔다. 어네스토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만큼 어른들의 관심사를 기억하는 데에도 탁월했다. 사람들은 모두 인정받길 원하지. 어네스토가 말했다. 어떤 사업에든 적용할 수 있는 황금률이야. 핀다가 덧붙였다. 모두가 똑같아. 사람들은 자신이 잘 알고 좋아하고 믿는 사람에게 사업을 제안하고 거래하지. 조, 좋은 레스토랑과 훌륭한 레스토랑의 차이를 구분짓는 건 뭔가? 어째서 어떤 식당은 그저 그런 성공을 거두고 우리 식당 같은 몇몇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걸까? 그야 맛이겠죠? 어네스토가 말했다. 수준 미달의 레스토랑은 고객이 지불하는 돈만큼만 음식과 서비스를 대접한다는 데 그친다네. 양쪽으로든 질적으로든 말이야. 그리고 좋은 레스토랑은 그 돈으로 가능한 최상의 양과 질을 대접하려고 노력하지. 하지만 훌륭한 레스토랑은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그들의 목표는 돈의 액수를 넘어서는 고품격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네. 어네스토는 몸을 기울이며 비밀 이야기를 하듯 속삭였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이 받는 대가보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조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자기가 받는 대가보다 많은 가치를 주라고? 그것이 이 사람들의 대단한 비결이란 말이야? 죄송합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군요. 분명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파산을 야기하는 조리법 같이 들리는데요. 돈 버는 법을 피해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 돈이 되는가? 라는 질문은 나쁜 게 아니지. 훌륭한 질문이야. 다만 첫 번째 질문이어선 안 돼. 잘못된 방향으로 출발하게 만들기 때문일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세.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가? 그들에게 가치를 더해주는가? 대답이 긍정이라면 계속 전진하게. 돈이 되나? 라는 질문은 그 다음에야 묻는 걸세. 달리 표현하자면 이거군요. 사람들의 기대를 넘어서라. 그러면 그들은 더 많이 돌려줄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 하지만 핵심은 그들이 더 많이 돌려주게 만드는 게 아니야. 자네가 더 많이 주는 게 중요하지. 주고, 주고, 또 주는 거야. 어째서 그래야 하냐고? 그러고 싶으니까. 그건 전력 따위가 아니야. 살아가는 방식이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주 유익한 돈벌이가 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네. 잠깐만요. 돈벌이가 되기 시작한다뇨? 방금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맞아,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그런 유익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거든. 세상의 모든 위대한 분은 모두 타인에게서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자기가 가진 것, 즉 재화나 서비스 혹은 아이디어를 베푸는데
더 큰 열정을 가진 이들이 이룩한 것이라네. 반면에 주는 것보다 얻는 데 열심인 사람들은 그런 위대한 부의 대부분을 탕진해버렸지. 그러나 존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인생 경험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았다. 조금 어렵군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핀다가 미소를 지었다. 생각이 아니라 행동을 하게. 내가 내건 조건은 바로 행동을 하라는 거야. 그렇죠. 적용할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핀다는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우린 그만 가봐야겠네. 이 젊은이도 슬슬 직장으로 돌아가야지. 내일은 누굴 만나나? 어네스토가 조에게 물었다. 조는 핀다를 바라보았다. 내일은 우리의 선한 천재, 그 CEO야. 아, 첫 번째 법칙, 가치의 법칙.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이 받는 대가보다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